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미스터리 보안편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제가 작년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컨텐츠로 진행했던 토요 사건 팩트의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최종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이 기소된 것까지만 얘기가 나왔고 나머지의 정보들을 제가 캐서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가지 추측,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토사팩을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안편에서는 여러분들과 그때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맞아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2017년 작년 10월 27일 오후 11시에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있던 실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에 여기에 있던 집주인,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 가해자의 친엄마였던 그 피해자의 집에 여동생이 한번 집에 찾아가면서 사건이 확인이 됩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는 마음에 가봤던 거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자신의 언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머니겠죠? 가해자의 어머니, 그리고 가해자의 이브 동생, 배다른 동생, 그 동생 한 명, 이렇게 해서 둘이 사망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한 듯 했습니다. 그 시신의 얼굴부터 몸까지 아주 처창할 정도로 과도 같은 걸로 칼로 엄청나게 난자하게 찔러놨는데 그 시신 위에다가 밀가루를 뿌리고 나온 겁니다. 마치 영화 공공의 적을 따라한 것처럼 지문 및 혈흔에 대한 부분을 검출할 수 없게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확인되고 나서 먼저 경찰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집에 있는 둘이 사망했으니까 가족이 둘 다 죽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가족은 어딨지였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집에 없던 남편입니다. 남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남편에 대한 행적을 조사를 해봤는데 남편 행적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에 되게 끔찍한 사건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렌트카 트렁크에 시체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남자가 차량 렌트를 빌렸고요. 그 차량 렌트가 반납이 안 돼서 이상하다 싶어서 GPS를 확인해 그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트렁크에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이분의 남편입니다. 일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의 느낌이 왔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곧바로 CCTV부터 먼저 확인을 해봤던 거죠. 55세 여성, 그리고 14살 의붓동생, 즉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게 된 건 2017년 10월 21일, 사건을 알기 5일 전입니다. 5, 6일 전쯤에 집에 들어간, 오후 2시에 둘이 집에 들어가는 게 확인은 됐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뒤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이 남자는 누구냐면 바로 피해자 55세 그 여성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돼가지고요, 의붓 다른 동생이 있고 그 어머니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남자의 신원이 확인이 되게 되죠. 이 남자는 실제로 어머니 집에 들어간 것까지 확인은 됐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자기만 나왔지 그 이후에 어머니와 그 다음에 14살 동생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얘가 바로 용의자다. 이름 김성관. 체포하려고 기소 준비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출국 금지 요청까지 내리면서 용의자를 잡으려 준비를 했는데요, 가해자가 한국에 없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한국을 출국해서 뉴질랜드로 간 게 확인이 됩니다. 못 잡은 거죠.
하지만 하늘이 벌을 내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용의자는 뉴질랜드에서 절도죄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 기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한국 정부는 인도 요청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남자입니다. 사실 이 사람을 어떻게 잡게 된 거냐면 되게 우연한 일치였습니다. 그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컨텐츠보다는 얘기가 깊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포가 이 사람을 보고 신고를 한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였냐면 한국에 있는 기사를 보고 뭐야, 용인에 사람이 죽었네? 이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됐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뉴질랜드에 달러가 가득한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치를 누렸다고 해요. 제일 많은 사치를 누린 게 벤츠 SUV 차량을 구매하고 집, 가구, 그리고 명품백 여러 가지를 다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끼리 만나면서요, 계속 돈을 쓰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말을 한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야? 아, 강원도에 가서 펜션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의심했던 교포는 이 사람을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은 그거에 같이 공조 수사를 하다가 뉴질랜드 경찰에 잡힌 걸 확인하게 됐죠.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강제 송환이 되게 됩니다. 자, 사건의 내막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이젠 다 나왔습니다. 사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쭉 돌려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돈 문제였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였던 이 김씨는 범행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의 계좌에서 돈 1억 2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정모씨, 그리고 2살과 7개월 된 두 딸과 함께 범행 직후 다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몰랐던 건데 확인하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모 씨는 아내 정모 씨와 함께 뉴질랜드로 떠나면서 명품관에 들려서, 아마 듀티프리 얘기하는 거겠죠, 면세점 들려서요 300만원어치 물건, 명품을 구입하고 이외에 술, 그리고 향수를 포함한 100만원어치 물건을 더 구매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돈을 귀국하자마자 자신들을 위해 400만원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자마자 벤츠 SUV를 사고 가구도 다 새로 사고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에 되게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아내 정모씨가 귀국을 돌연합니다. 돌연 귀국을 하고 나는 몰랐던 일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귀국하자마자 체포가 되긴 했는데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남편 계획은 몰랐습니다. 저는 절도 문제로 구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좀 큰 일이 있고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지금 들어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모른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바로 체포한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로 둘이 문자를 보냈던 이상한 문자 메시지 때문에 잡았던 겁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남편 김씨가 아내 정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2놈 잡았다. 1놈 남았어. 2명은 아마 아파트에 있었던 어머니하고 의붓동생 얘기하는 거 있죠. 1명은 아마 의붓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문자를 받았다는 혐의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 걸렸죠. 1억 2천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도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걸 가지고 명품을 사는 것도 함께 했으며, 그리고 더 모를 만한 것들, 우리가 몰랐던 거지만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태블릿 PC에 살인과 관련된 검색 키워드, 살인 공소시효, 살인 도피, 살인 혐의, 존속살인, 이런 키워드들이 검색됩니다. 즉 자신의 아이디로 미리 검색을 해봤던 거죠.
검색을 다 해보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를 공모한 혐의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남편이 아내에게 지시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범행이 발각되면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해라. 남편이 지시했던 얘기죠. 단돈 1억 2천만 원에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와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던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김모 씨가 2014년 2월쯤 정모 씨와 동거하기 시작해서 두 딸을 출산했고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좀 없었는데 범행 동기가 단 이 한 가지입니다.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달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10월달부터는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돈이 없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해서 범행을 노리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 내부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016년 8월달부터 지원을 중단했던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일정한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로 자꾸 펜션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펜션 할 거니까 돈 좀 투자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문제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마음이 참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받으신 그 어머니, 자신의 아들의 손에 쥔 그 칼날에 무참하게 돌아가신 그 어머니는 실제 자신의 이제 다시 재혼한 남편이겠죠. 재혼한 남편에게 펜션 사업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고 실제로 그 아버지 계부도 펜션 사업을 하게 될 땅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인 게 확인이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주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식이 좀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좀 더 정신을 차리기 바라는 마음에 훈계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 훈계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갔는데 그걸 아들은 칼로 되갚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죄를 진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알까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정말 입장을 단순하게 바꿔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딸이 커서 만약 자신에게 그 칼을 들이민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은 단돈 1억 2천만 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고 영화 공공의 적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에선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칼날에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의 손톱이 부러진 걸 입에 머금고 그리고 삼키고 돌아가시게 되죠. 자신의 자식의 죄를 감춰주기 위하여 말입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이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 일인 것 같은데 훈계라기보다는 어쩌면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칼로 갚았던 천하의 페르나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범죄입니다. 특수범죄고 그리고 도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말도 안 되게 쓰기 시작했고 누가 봐도 그 안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법에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영학뿐만 아니라 김성관 이 사람도 사형에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속살인입니다. 그것도 의붓 형제까지 죽였으니까 말이죠. 이번에 미스테리 보안편 여러분과 함께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최종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